2부 본 토론에 앞서서 저희 정책연구소에서 지난 10월에 진로와 진학에 관한 학생과 학부모 설문을 조사를 했습니다. 지금 저희 화면 좀 비춰주실 수 있나요? 저기에 지금 귀하의 자녀가 성인이 되었을 때 자녀의 거주지는 어디가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죠. 저희가 반드시 나는 전남 지역에 거주하게 하겠다 한 분이시네요. 한 분이시네요. 이렇게 쭉 한번 훑어보시면 저 머리는 누구실까요? 이거는 저희가 이제 좀 재미로 보여드린 거고요. 저희가 그 설문조사한 결과를 우리 정책연구소의 김건호 연구원님으로부터 결과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김건호 연구원입니다. 저에게 5분의 시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5분 내에 조사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저희가 포럼을 준비하는 중간에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향후 졸업을 하면 또는 자녀들이 졸업을 하게 되면 어디에서 살면 좋겠느냐 또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냐 이거를 물었습니다. 이건 어떤 표집에 의해서 조사를 한 것이 아니라 제가 조사 사이트를 열어놓고 희망하신 분들에게 받은 것이기 때문에 엄밀한 통계적인 의미가 있기보다는 관심이 있는 분들의 의견이다 이렇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생들의 분포와 성별입니다. 3학년 학생들이 많이 참여를 하지 않았지만 1, 2학년 다 했고요. 남녀 학생 비슷하게 했습니다. 중요한 이제 포인트가 여기인데요. 고등학교 졸업 후 진로 계획은 무엇입니까?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대상으로 했는데요. 전남권에 취업을 하겠다 7.6%, 광주 등 타 지역으로 취업하고 싶다 8.2%, 전남도 내에 진학하고 싶다가 22.6%, 전남도 외로 진학을 하고 싶다가 49.8%가 나왔습니다. 기타 의견이 있고요. 그래서 타 지역에 가고 싶다라고 하는 응답이 58%였고요. 전남에서 직업이나 학교를 다니고 싶다는 의견은 30.2%에 불과했습니다. 거의 그 절반에 넘는 인원이 학생들이 타 지역으로 가서 살고 싶다, 일을 하거나 직장생활을 하고 싶다, 공부를 하고 싶다는 의견이고요. 그러면 이제 고교 졸업 후에 진로 계획 이제 800여 명이 넘는 학생들에게 조사를 했는데 학년별로 보니까 1학년보다 2학년 학생들이 전남에 좀 더 거주하거나 또는 공부를 하고 싶겠다는 의견이 조금 더 높게 나옵니다. 그런데 3학년으로 돌아가면 타 지역으로 가서 공부하고 싶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더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별로도 따져보았습니다. 남학생, 여학생 보니까 남학생보다도 여학생들이 다른 지역에 나가서 공부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의견이 더 높았습니다. 조금 더 높았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학교 출산율이라고 하는데요. 여성들의 인구가 조금 더 남성들의 인구보다 밖으로 나가면 우리의 어떤 이 인구 문제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거주지에 대해서 물어봤는데요. 거주지에 대한 내용도 역시 학생들은 진학이나 취업의 경우와 비슷하게 성인 이후에 전남 지역에 거주하고 싶다는 응답한 비율은 30.4%에 달했고 타 지역으로 가고 싶다는 의견은 조금 더 높게 나왔습니다. 거의 70%에 육박하는 비율로 나왔습니다. 역시 이제 학년별이나 성별로도 앞에서 얘기했던 것과 비슷한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요. 다만 이제 고등학교 유형별로 살펴보니까 조금 특이하게도 특목고 학생들이 전남 지역에 좀 더 많이 거주하고 싶다라고 하는데요. 실은 이제 특목고 학생들의 표집된 수가 12명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제 나름대로 어떤 카이 검정을 했을 때에 그 특목고의 학생들이 나름대로 어떤 독특한 어떤 구분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샘플된 수는 적지만 어떤 의견의 특징은 대략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역시 일반고는 이제 진학을 많이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고요. 타 지역으로 이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학생 응답을 요약을 해보면 졸업 후의 진로 계획은 전남에서
학업을 또는 취업을 하고 싶다는 의견은 30.2%, 타 지역에 나가서 진로를 하고 싶다는 의견은 58.0%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은 이제 거주 희망지 역시 이 비율과 거의 비슷한 비율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거주하고 싶은 이유와 떠나고 싶은 이유를 또 물었더니 거주하고 싶은 가장 큰 이유는 가족이나 지인과 함께 하는 것이 좋아서라고 하는 응답이 가장 50.5% 절반 이상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이제 안정된 조건에서 살고 싶다라고 하는 의견이 있는 거죠. 그리고 주거가 편하고 삶에 여유가 있어서라고 하는 의견도 높았고요. 반면 전남을 떠나고 싶은 가장 큰 이유 숫자는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런데 다양한 경험과 선택의 기회가 전남에는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라고 응답을 했고요. 그 외에 또 문화생활을 누리기 어려워서라고 하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반대로 생각해 보면 조금 더 다양한 선택의 기회가 우리 지역에는 없는 것 같다라고 하는 인식이 학생들에게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문화생활을 요즘에 이 MZ 세대들이나 이런 젊은 층들이 문화생활을 조금 더 지역에서 누렸으면 하는 바람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비슷한 내용을 학부모님들에게도 여쭤보았습니다. 연령대가 분산돼 있지만 결국은 이제 학부모의 역할을 하고 계시는 연령대와 조금 이제 학부모를 지난 연령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성별은 역시 여자분들이 많이 응답을 하셨고 구지역은 시지역과 군지역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학교 자녀급은 초중고까지 살펴보았고요. 일단 저희가 죄송합니다. 학부모님들에게는 학교 교육 활동의 만족도도 하나 여쭤봤는데요. 5점 척도로 하면 3.60 정도이고, 그리고 비율로 따져 보면은 학교 교육의 만족도에 긍정을 표시하는 의견이 55.4%, 부정은 9.9%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3.60이라고 하는 비교적 우월한 좀 우수한 양호한 어떤 평가를 내리고 계시는데요. 이 시지역과 군지역을 살펴보면 학교교육 활동의 만족도는 군지역에 계시면 조금 더 높게 평가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5점 척도로 환산해서 나타내 보니까 훨씬 더 시지역보다는 군지역에 계시는 분들의 만족도가 높았고, 학교 급을 보면은 초등학교가 가장 높고 중학교, 고등학교 순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학교 급이 높아질수록 조금 더 교육 활동에 대해서 덜 만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역시 이제 비슷한 학생들과 비슷한 질문이었습니다. 자녀가 고등학교 졸업 후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라고 하는 질문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전남에 머물고 진로나 취업을 하고 싶다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은 23.5%에 불과했고, 반대로 타 지역에 가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이 64.8%에 이르렀습니다. 뭐 고등학교로 갈수록 더 타 지역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더 높게 나타나는 것 같고요. 그리고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거주 후에 성인 이후에 어디에서 거주하면 좋겠냐라고 하는 것은 조금 이제 양상이 다른데 전남이 47.2%, 타 지역이 52.8%입니다. 일단 뭐 타 지역이 더 높지만 상대적으로 조금 더 전남의 거주에 대한 희망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그 자녀들이 거주했으면 좋겠다 또는 떠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유는 먼저 가족이나 지인과 함께하는 걸 좋아서 학생들과 비슷한 응답이 높게 나왔고요. 떠나고 싶은 이유는 역시 다양한 경험과 선택의 기회가 적어서라고 하는 응답이 또 많이 나왔습니다. 학부모님들의 응답을 요약을 해보면 졸업 후 진로 계획은 전남이 23.5, 타 지역이 64.8%입니다. 성인 이후 희망 거주지는 전남이 47.2, 타 지역이 52.8%입니다. 학생들을 조금 더 살펴보시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학생들은 비율이 비슷했는데 학부모들은 진로는 외부에서 하면 좋겠지만 사는 것은 우리 지역에 살면 좋겠다. 부모님으로서 학부모로서 어떤 양가적인 심정인 것 같습니다. 취업은 다른 지역에서 취업이나 진학을 하면 좋겠는데 사는 것은 될 수 있으면 내 품 안에서 살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이 바람이 있는 거죠.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표현을 해드리자면 학생들의 경우에는 진로 계획과 희망 거주지가 거의 차이가 없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전남의 학부모님들은 전남에 거주하는 비율의 차이가 진로 진학은 밖에서 할지라도 사는 것은 우리 지역에서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 생각하고 계시는데요. 살고 싶은 이유는 역시 가족이나 지인과 함께 내 품에서 함께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이 학생들과 학부모 다 높았고요. 그리고 떠나고 싶은 이유에 대해서는 다양한 경험과 선택의 기회가 적어서입니다. 아마도 이제 임금의 차이랄지 직장의 안정성 이런 것에도 관심이 있겠지만
더 큰 이유로서 이렇게 다양한 경험과 선택의 기회라고 표현을 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에 담겨 있는 설문조사의 내용과 분석은 앞으로 이제 이후에 패널 토론을 통해서 함께 어떤 논의를 시작하시는 출발점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이후에 시간을 통해서 더욱더 구체적인 논의의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김건호 박사님께 너무 짧은 시간을 드린 것 같습니다. 이 깊은 내용을 세상에 5분에 요약하시느라 고생하신 우리 김건호 박사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급박하게 지나가서 저는 제일 인상이 깊었던 게 사실은 그 부모님의 심정. 그러니까 학교는 밖에 나가서 공부를 하더라도 전남에 돌아와서 거주했으면 좋겠다. 이게 제 심정과도 맞닿아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연구소의 클래스가 이렇습니다. 재밌으셨죠? 반응이 없으시는데 2부 토론은 순천대학교 이병환 교수님께서 좌장을 맡아 진행하시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순천대학교 사범대 교직과 교수님으로 재직하고 계시고요. 특히 초중등 교육에 관심이 많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두 자제분께서 두 분 다 선생님으로 재직하고 계시다고 하시거든요. 이병환 교수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패널 선생님들도 함께 나오실까요? 아까 김대성 박사님은 소개를 올렸고요. 저희 정책기획과의 최종용 과장님께서 당초에 참석을 하시려고 하셨는데요. 좀 와병이 있으셔서 저희 안병모 장학관님께서 대신 오셨습니다. 그다음에 도청 희망인재 육성과의 윤재광 과장님이십니다. 지난 주말에 청소년 박람회를 기획하셔가지고 아주 대박을 터뜨리시고 이 자리에 같이 해주셨습니다.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재직하고 계시는 김진남 부위원장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진남 부위원장님 교육의 도시 순천 출신이시고요. 저희가 픽했습니다. 젊은 의원으로. 황현선 대표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황현선 대표님은 전남 학부모 대표 연합회 대표시고요. 사실 너무 수많은 토론회에 나오셔가지고 VIP 중에 VIP십니다. 이분도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신황식 정교조 전남지부 참교육실장님이십니다. 모든 토론회에 전방위적으로 참여하신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얼굴 보기가 굉장히 힘드신 분입니다. 주요 관심 분야는 혁신교육, 조직문화, 교권보호 상담을 주로 업무를 하고 계시다고 하십니다. 이후부터는 이병환 교수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18회 전남교육희망포럼 제2부 패널 발표의 좌장을 맡은 순천대학교 사범대학 교직과 교수 이병환입니다. 제가 순천대학교 교수로 근무한 지는 만 20년 정도 되었고요. 그래서 제가 고향은 이제 영남 쪽인데 순천대학교에서 오래 근무하다 보니까 이제 순천 사람이 된 경우죠. 네, 반갑습니다. 그래서 오늘 2부 패널 발표 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오늘 지금 이 패널 모두 5분인데 도교육청, 도청, 도의회, 학부모, 교원 단체를 대표한 아주 우리 연구소에서 선별을 하고 그다음에 최고의 전문가로 역량 있는 분들로 모셨는데 이 패널 5분들의 발표 내용을 5분간 이제 발표 기회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오늘 김대성 박사님의 기조 발제에 대한 그 패널 분들의 의견이나 대안이나 소감을 3분 정도로 발표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패널 상호 간에 토론을 하는데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패널 상호 간 토론을 마련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해 주신 여러 방청객을 방청석을 가득 메워주신 여러분들에게 또 참여 기회를 드리고자 여러분들의 건설적인 의견이나 또 개인적인 소감이나 아니면은 부탁하고 싶은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또 그 의견 개진을 해주시고 우리 패널이나 아니면 기조 발제자가 또 답변하는 이런 순서를 통해서 오늘은 모든 우리 참여자가 함께 우리 그 생산적인 포럼의 기회를 마련하는 이런 내용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사실 우리 지역이 전남 교육뿐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인데요. 굉장히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지방이 소멸되어가는 이런 위기 상황에 봉착하고 있죠. 서울은 서울대로, 부산은 부산대로, 뭐 강원은 강원대로, 또 우리 전남은 전남대로의 고민이 지금 있기 마련인데요. 정말 여러 가지 이 복잡한 현안들이 누적되어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교육 공동체 모두가 함께 모여서 미래 전남 교육의 발전을 모색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패널 5분 발표를 지금부터 경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5분입니다. 발표 시간은 5분인데 보통 우리 포럼에 가보면 항상 시간이 부족합니다. 근데 오늘 이 포럼에서 제가 느낀 거는 시간이 아주 정확하게 잘 준수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2부 순서도 정확하게 계획된 시간에 바로 마칠 수 있도록 패널 여러분들과 또 방청객 여러분들도 협조를 해주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순서에 따라서 도교육청을 대표해서 안병모 팀장님이신데요. 학교와 지역이 소통 협력하는 전남형 교육자치라는 주제로 5분간 패널 발표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최종용 과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기로 했는데 공무적인 업무가 있어서 그래서 안병모 팀장님이 대신 하게 됐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발표 시간 5분 부탁드립니다. 네, 시간 준수를 위해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전남교육청에서 현재 기획하고 추진하고자 하는 전남형 교육자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전남의 교육 현장은 현재 학령 인구 감소에 따라서 새로운 변화와 조정에 직면해 있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약 6만 6,600여 명의 학생이 감소하였고 2026년에 이후에는 더욱 가파르게 학생 수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학령 인구의 감소는 학교의 폐교가 현실화되는데 작용을 하게 되고 교원의 정원이 감축되어 교육 여건 악화를 가져와서 결국 전남의 정주 여건을 더욱 악화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우리 지역의 위기 상황 속에서 불확실한 미래 사회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에게 희망을 안겨줘야 할 절박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된 학교와 지역이 미래지향적 교육 생태계를 함께 구축하여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지역의 미래를 만들어야 하는 것은 지역에 사는 우리 모두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전남교육청 그동안의 지역 협력 사업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학교와 지역이 연대하여 서로 상생하는 전남형 교육자치를 38페이지 아래 그림과 같이 전남교육대전안의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예, 그만큼 주요한 과제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그렇다면 전남형 교육 자치를 어떤 의미로 생각하느냐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텐데요. 저희가 생각하는 교육 자치는 미래 전략 사업의 중추적인 인재가 될 수 있도록 학생들을 돕고 그 결과가 학령기 이후의 삶과 연계되는 교육 생태계의 구축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단지 학교 안에서의 학습에만 그치지 않고 이후 삶까지에 대한 범위로 확장하고 교육의 책무성을 확대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교육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 당연히 교육 자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교육 자치의 필요성을 39페이지 하단에 세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일반 자치와 교육 자치의 통합적 접근으로 진정한 풀뿌리 교육 자치를 실현하는 것. 둘째, 지역을 중심으로 한 미래 사회와 미래 교육을 대비하도록 하는 것. 셋째, 삶에 기반한 자기주도성을 가진 인간으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전남형 교육자치 구현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과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는 크게 세 가지의 주제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전남 학생교육수당 지급. 둘째, 전남교육자치협력지구 운영. 셋째, 민간산학 교육 거버넌스 구축입니다. 첫째, 전남 학생교육 수당 지급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이 시기에 와서 지금 전남에 있는 모든 학생들은 현재 전남에 거주하고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존중받고 권리를 보장받아야 된다는 인식으로 전환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들이 교육을 받는 데 있어서 한치의 부족함이 없도록 지원해야 될 교육청의 책무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으로는 현재 16개 군 지역의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월 20만 원씩을 지급하는 기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계획 단계라 확립이 완성되지는 않았으나 도의회와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가면서 추가적인 보완 사항을 보완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학생 교육 수당 정책이 성공적으로 이행된다면 저희는 교육청과 지자체의 협력으로 인해서 중앙 정부의 지원을 끌어낼 수 있는 지렛대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한 학령 인구의 유입 또는 지속적인 유지를 기대할 수 있어서 지역의 활력 또한 높아질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전남교육자치협력지구 운영입니다. 협력지구 사업은 아래 표와 같이 2008년부터 시작해서 10년이 넘어 추진되었고 추진 과정에서 사업들을 평가하고 성찰하면서 교육 생태계에 관한 인식은 지속적으로 확장되어 왔습니다. 전남교육청은 교육자치 협력지구 사업에 대한 그동안의 인식의 확장을 바탕으로 하여 지속 가능한 전남교육 생태계 구축을 위해 교육협력체제 강화, 지역 연계 학교교육 지원, 마을교육 공동체 활성화 관련 사업들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43페이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4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민간산학 교육 거버넌스 구축 운영입니다. 오늘 주제와 가장 관련성이 깊다라고 생각하고요. 기조 발제자의 의견 속에서도 저희의 내용과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구축하고자 하는 것은 사실 민관학에 더해서 지금 산업체와 기업체를 포함한 민관산학 교육 거버넌스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이 지역교육이 직면한 복잡한 난제에 대해서 모두가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하며 책임감을 갖고 지속적으로 학생의 미래를 확보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연대하는 협업 시스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 조례 제정과 함께 새롭게 출범을 할 예정이고요.
산업체와 함께 지역 전략 산업에 기반한 일자리와 맞춤형 학교 교육으로 일자리와 교육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역할도 함께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45페이지입니다. 주민직선 4기 전남교육청은 지역을 살리는 교육을 위해 지역의 성장, 학교의 교육력 성장, 학생들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상생의 길을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학생 중심 미래 교육을 대전환의 중심 가치로 삼고 교육의 기본으로 돌아가 우리 아이들이 전남에서 배우고 전남에서도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질 수 있도록 전남 교육의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교육 공동체와 더욱 깊은 연대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아주 약속된 시간을 잘 준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의 안병모 기획조정팀장님의 학교와 지역이 소통 협력 연대하는 전남형 교육자치의 내용, 그리고 또 민관산 학 교육 거버넌스 구축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 전략에 대해서 명쾌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네, 두 번째, 전라남도청을 대표해서 윤재광 희망인재육성과 과장님께서 지역을 살리는 교육 협력 모델이라는 주제로 패널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전라남도 희망인재육성과장 윤재광입니다. 전남 교육희망 포럼이라는 뜻깊은 행사에 초대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과명도 희망인재육성과인데 오늘 교육 포럼도 희망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같은 인연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저희 도에서 하고 있는 그런 사업과 그리고 저희 도가 하고 있는 거버넌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그런 교육 협력 사업이 무엇일까 그렇게 세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 자리가 상당히 좀 떨리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사회자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저희 도에서 인재 육성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희망인재 육성과에서 인재 육성 업무를 하고 있고 그리고 청소년 업무 그리고 평생교육 그리고 교육 협력 사업을 저희들이 네 가지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보면 보편적인 그런 교육을 하고 계시는 것이고 저희 도에서는 선별적으로 인재들 양성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교육청과 좀 다른 색깔의 사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모두가 다 교육계통에 계셔 오시는 분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 하고 있는 몇 가지 사업을 먼저 좀 설명을 해드리고 다음을 또 진행을 할까 합니다. 앞서 우리 김대성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도에서는 민선 7기가 시작되면서 새천년 인재 육성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영무 지사님께서 민선 7기에 들어오시면서 그리고 또 민선 8기 그래서 지금 5년째 지금 새천년 인재 육성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인재는 전남의 희망입니다는 슬로건을 갖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사님께도 말씀하셨지만 3개 프로젝트에서 16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한 4년 동안 하면서 약 6천 명을 발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약 한 60억씩 그렇게 좀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근데 이 많은 16개 사업 중에서도 계속 학부모님들한테 가장 인기 있는 사업들이 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으뜸인재 사업, 해외 유학생 사업, 그리고 글로벌 문화체험 사업이 있습니다. 으뜸인재 사업이라는 것은 중, 고, 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연간 한 100명 정도씩 올해도 지금 91명을 선발했습니다만은 91명을 선발해서 그 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래서 중학생은 300만 원, 고등학생은 500만 원, 대학생은 600만 원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 선발됐으면 중3 때까지 해서 매년 300만 원씩 받은 것이고 고등학생은 고3 때 선정됐으면 그냥 500만 원만 받는 것이고 대학생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1학년 때 선정됐으면 1학년부터 4학년 때까지 600만 원씩 해서 이렇게 장학금 형태로 해서 받아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의대를 가게 되면 6년간 이렇게 받아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많은 호응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유학생 사업 같은 경우는 1년에 5명씩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해외에 나가서 석박사 학위를 받을 수 있도록 생활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1인당 1억씩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문화체험은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19년도의 사업을 저희들이 영국으로 해서 80명을 보냈었는데 올해는
그 호주로 지금 해서 호주와 뉴질랜드로 해서 지금 50명을 선발해서 지금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벌써 저희들이 1, 2차 선발했는데 저희들이 50명 지원을 받았는데 502명이 지금 지원을 해서 그분들 대상으로 지금 선발 시험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사업이 저희들 가장 중점적인 사업으로 또 학부모들한테 인기 있는 사업이니까 또 여러분들도 학교에서나 또 주위 분들에게 많은 또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의 협력 모델은 잘 아시다시피 그 교육행정협의회를 갖다가 지금 교육청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14년부터 지금까지 교육청과 협력 모델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38개 사업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오늘 여기서 김진남 의원님도 계시지만은 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하고 교육위원회 의원님들을 주축으로 해서 아동 청소년 정책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는 도하고 교육청하고 하고 있던 사업이었다면 이번부터는 그 의회 예산을 담당하고 계시는 우리 의원님들도 같이 관심을 갖고 참여하시고 계신다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저희들이 거버넌스를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근데 거버넌스를 운영하면서 가장 애로사항은 뭐냐면 양 지역이 예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산에 상당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치열한 실무적으로는 상당히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간에 예산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그 두 지자체가 두 교육자치와 그리고 일반 자치가 잘 뭉쳐서 지금까지 38개 사업을 갖다가 잘 발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협력 사업은 첫 번째로 그 폐교육에 몰린 농어촌 학교를 살리자는 협력묘를 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것은 생략하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오늘 그 설문조 보니까는 우리 학교 문화가 없어서 전남을 떠나고 싶다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학교 밖이나 학교 내에서 문화를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저희도 그저께 청소년 박람회를 추진했었고 청소년 예술제 그리고 청소년 어울림 마당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이들이 전남을 사랑하고 지킬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우리 교육을 하시는 분들이 전남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자긍심을 많이 길러주시고 저희 행정 차원에서도 그런 남도학이나 그런 시민 교육을 통해서 우리 지역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로 말씀드리자면 교육자치와 지방자치는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앞으로도 잘 협력해서 교육자치와 지방자치가 협력해서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전라남도 도청을 대표해서 윤재광 희망인재 육성과 과장님께서 지역을 살리는 교육 협력 모델 그리고 구체적인 사례로서 굉장히 우리 전라남도가 교육 발전을 위해서 도청과 그리고 또 교육청 그다음 도의회가 굉장히 모범적으로 다른 시도에 보기 드문 이런 협력적인 모범 사례의 대표로서 자랑할 만한 그런 활동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핵심적인 역할을 우리 윤재광 과장님께서 해주셨고 구체적인 사례를 잘 발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이제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님으로 계시는 김진남 도의원님께서 전남 작은 학교 희망 찾기라는 주제의 발표를 하겠습니다. 김진남 의원님은 지역구가 또 순천이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히 더 반갑습니다. 예, 우리 부위원장님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교육의 도시 순천 출신 김진남 의원입니다.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저도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5쪽입니다. 저희 전남 농어촌 지역은 학령 인구 감소와 그리고 이제 도시학교로의 학생 이동에 따라서 이제 지속해서 학교 규모가 영세화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학교 존립마저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전라남도 의회에서도 작은 학교 그리고 이제 섬 지역 교육 그리고 농산어촌 유학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제 마련해서 지원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전라남도 교육청에서도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여러 이제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역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학교 환경 및 특징에 따라서 이제 처해 있는 상황과 운영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통해 작은 학교의 그 강점을 반영한 교육적 가치와 장점을 최대한 살려서 이 학생의 삶을 기획하는 행복한 학교가 공존하는 방법을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전남의 작은 학교 현황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전남의 작은 학교는 학생 수가 이제 60명 미만인 학교로 전체 학교 874개 교 중 378개 교로 전체의 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전남 도내에서도 시 단위, 그러니까 인구 감소가 그래도 그나마 다른 군보다는 좀 늦춰지고 있는 시 단위 원도심 학교에서 61명 이상 그리고 500명 미만인 원도심 학교가 353개 교 중 156개로 전체의 44%나 차지하고 있는 것을 좀 주목해 볼 만하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남의 섬지역 학교는 전체 학교 874개 교 중 116개 교로 전체의 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남의 많은 작은 학교는 소인수학급 및 복식학급으로 이제 교육과정 편성에 어려움이 있고 이제 교육 기회 불균형으로 인한 다양한 학습 기회가 부족합니다. 전남의 작은 학교 살리기 정책은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 전남의 이제 전남을 비롯한 그 작은 학교 운영 우수 사례에 대해서 잠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전남 화순군 도안면에 있는 천태초등학교입니다. 이제 천태초등학교는 전라남도 교육청이 실시하는 농촌유학 프로젝트 사업을 통해 가지고 서울의 학생들을 유치하고 이제 지역의 물적 자원을 적극 활용한 자연 친화적 교육과정 운영으로 허브하우스 운영, 꼬마 농부 체험 등 다양한 체험 교육으로 학생들의 인성 개발과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있으며 나아가서 수영, 골프 등 자율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도시학교에서 경험할 수 없는 자연 친화적 교육 활동을 통해서 유학생들의 학교 만족도가 높고 그리고 지역 학생들의 경우 도시 출신 학생들하고 스스럼 없이 어울리면서 친분을 유지하며 학생들의 인성 교육과 사회성 발달에 크게 성공하고 있는 학교입니다. 그리고 충남 홍성군 홍동면에 있는 홍동초등학교입니다. 이제 홍동초는 이제 교육 과정을 재구성해서 온마을 학교를 운영하고 마을 돌봄 방과후 교실을 운영하고 그리고 특히 학교와 지역의 상생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교육 현안을 스스로 해결을 하고 있고 가정, 학교, 마을 등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교육 네트워크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2010년에 전원학교, 2017년에 혁신학교로 지정되었는데 2010년부터 지금까지 130명에서 156명으로 이제 농어촌 학교의 학생 수가 매우 급감하고 있는 와중에서도 매년 평균 135명 이상이 유지되고 있는 그런 학교입니다. 전남의 아이들이 전남에서 자란 아이이기에 가질 수 있는 이제 개성과 특색을 낼 수 있는 전남만의 특화된 교육을 할 수만 있다면 이 작은 학교의 경쟁력이 빛을 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좋은 학교들이 진가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농어촌 지역의 우수한 학교들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제언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작은 학교에 적합한 강력한 학교장의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작은 학교를 살리는 교육 철학과 확고한 계획을 가진 그 강력한 학교장의 리더십이 필요한데 이 고유 결정권을 가진 학교 변화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교장 선생님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수한 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작은 학교의 열악한 근무 환경 때문에 이제 신규 교사가 주로 배치가 되는데 이제 신규 교사가 이제 노련함이 떨어지기 때문에 작은 학교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더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작은 학교만의 차별화된 프로그램이 운영돼야 됩니다. 대다수의 이제 작은 학교들이 이제 몇 차례성의 이제 이벤트성 행사를 하거나 이제 외부인을 초청해서 어떤 보여주기식의 행사를 하는데 그 급에 있는 것이 또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지역 사회의 적극적인 협조가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더 제가 이제 평소 이제 제가 농산어촌 유학에 관해서 한 가지 주장을 하는 게 있는데
이 농산어촌 유학에 관해서는 대다수가 여기 와서 정주하고 있는 인구를 중심으로 다 모든 정책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들이 서울 도시에 있는 학부모들이 여기 와서 삶을 결정을 할 때는 상당한 고민과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자꾸 체험할 수 있는 기회들을 줘야 하는데 그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 교육에서 보증해 주는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농산어촌 학점제 같은 것을 만들어서 우리 도시에 있는 아이들이 농산어촌에 와서 교육을 받아도 그것을 공교육의 일부로 정식적으로 인정해 주는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 시간 관계에서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전라남도 도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님인 김진남 의원님으로부터 전남 작은학교 희망찾기란 주제의 그 발제를 들었습니다. 사실 그 우리가 이 교육이라는 것이 너무 지나치게 그 투자의 효율을 따지다 보니까 이 교육 본연의 그 어떤 자율성이 상당히 위축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굉장히 독특한 현실이에요. 서구 유럽, 미국 이런 데보다 우리나라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그 투자의 효율을 굉장히 중요하는 이런 관행들이 있어 왔거든요. 그래서 작은 학교, 농어촌 소규모 학교에 대한 인식이 통폐합에 포커스를 맞추었어요. 이것이 지금까지 정부의 주된 정책의 기조였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한 반성적인 어떤 그 움직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김진남 부위원장님의 발표가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번째 순서입니다. 교육 공동체의 핵심은 학부모입니다. 학부모 단체를 대표해서 황현선 전남 학부모 연합회 대표님께서 떠나는 전남이 아닌 돌아오는 전남으로라는 주제의 발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지역을 살리는 교육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지역 특색에 맞는 지역화 교육 과정이 이루어져 지역에서 공부하고 지역에서 일자리를 찾아 일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 현재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지방은 소멸되어 가고 있는 현실로 교육은 본디 지역에서 뿌리를 내리고 그 땅의 기운과 영향을 받고 자라 거기에서 피어나고 익어가는 과실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의 배움의 출발은 우리가 살아가는 지역에서 찾고 여기에 있는 자원과 인프라를 결집시켜 지역과 함께 만들어가야 합니다. 즉 지역의 역사, 자연, 산업 등 자원을 통합 활용해 교육과 취업을 위해 떠나는 전남이 아니라 돌아오는 그리고 찾아오는 전남을 만들어야 합니다. 지역을 살리는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교육의 주체인 학교, 학생, 학부모뿐만 아니라 마을 주민과 지역사회 및 유관기관 모두가 함께 협력하여 전남의 지역 소멸을 막고 마을과 지역이 살아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이러한 교육 환경을 구축하여 성장한 아이들이 우리 지역에서 취업하고 정주하는 여건을 만들어가야 한다. 따라서 지역을 살리는 교육이란 협력과 협치로 더불어 성장하는 지역 교육 생태계 구축을 비전으로 함께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해야 합니다. 지역 교육 과정은 국가 교육 과정에 기반을 두고 있고 지역의 특색이나 여건을 반영하여 지역이나 학교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보장합니다. 이와 관련된 정책적 노력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가 교육 과정은 교육의 질 관리와 정책의 일관적 확산이라는 장점은 있지만 교육의 획일화를 동반해서 우리 같은 전남의 지역의 교육 격차를 발생시키고 과도한 입시 경쟁을 부추기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 지역은 지역 특색을 반영한 지역 교육 과정을 개발해야 합니다. 이러한 교육 과정 안에 미래 사회의 변화에 대비하여 경쟁 대신 협력과 공존의 가치를 중시하고 지역의 민주 시민으로 길러내기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 수준의 교육 과정에서 전반적인 교육 프레임을 먼저 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지역 교육청 중심의 교육 활동이 이루어져 지역 교육 과정의 개발, 학교 교육 과정 지원으로서 교육 자치 로드맵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학교별 학교 교육 과정을 개발하여 적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을 살리는 교육의 실천 방안으로는 각자의 역할이 아까 있다고 소개드렸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시간상 지금 지역교육청과 그다음에 지자체의 역할을 설명드리고 나머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70페이지 지역교육청 및 교육장의 역할.
지역 교육 과정의 실행은 단지 국가 수준의 교육 과정을 지역 교육청이 주체가 되어서 운영하는 것으로 전환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지역 교육청은 지역 교육의 기본 계획을 수립해 이를 근거로 지역 교육 과정을 개발하고 정책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이러한 지역 교육 과정이 자연스럽게 각 학교로 녹아들어서 학교는 학생 중심 교육과 현장 중심 교육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지역 교육청은 학교의 교육 과정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학교의 요구나 필요를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현장을 지원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역 교육 과정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 교육청의 리더인 교육장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디 교육장은 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교육으로 결집하기 위해서는 지역을 잘 알고 다양한 교육적 경험과 비전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72페이지 마을 공동체의 역할입니다. 우리나라 교육의 역사는 마을 공동체를 지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가정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우리는 밥상머리 교육을 해왔으며 그 속에서 나의 행복이 아닌 우리의 행복을 추구하는 공동체 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학교가 생기기 이전부터 가정과 마을은 공동체에 기반한 일상적인 생활 속 교육을 담당해왔습니다. 급격한 사회 변화로 약화된 가정과 마을의 교육력을 회복이 필요할 때입니다. 마을 교육 공동체를 공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보조제로 인식하는 수준을 벗어나 전남의 마을 교육 공동체는 학교와 마을,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삶 중심 교육을 통해서 핵심 역량을 기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이 이루어지는 지역 교육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구성하는 다양한 교육 주체들의 공동체 역할로 자리매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자체와 지역사회도 마찬가지로 교육 공동체와 소통하며 안전한 교육 생태계를 구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과 상생하는 새로운 전남형 교육자치실현이 바로 저희의 그 새로운 교육 협력 모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누누이 강조했다시피 첫 번째, 민관 산학 통합 거버넌스 구축과 그리고 지자체의 대응 투자 유도와 지역을 위한 기업의 통큰 기부를 유도하며 학교 내 유휴시설 및 폐교를 활용해야 됩니다. 이 중에서 민간 산학은 계속 앞에 패널분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지자체의 대응 투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자체에서는 아까도 교육 경비를 물론 뭐 100 몇십억에서 200억을 내지만은 그것보다는 지자체의 교육 시설에 대한 대응 투자 유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래 교육에 맞춰서 주입식 암기 위주 교육이 아닌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창의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주는 교육으로 전환함에 있어서 지금 현재 우리의 교육 시설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역교육청의 예산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므로 지자체와 지역교육청은 기관 대 기관으로 상호 소통 협력하여서 대응 투자 비율을 올려서 교육시설에 적극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지역에 다양한 기업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통큰 기부를 유도하는 것 또한 아주 큰 교육 협치와 상생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교 시설 내에 아까 폐교도 말씀하셨는데 이런 폐교를 지금 활용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이지 못한 이유가 아무래도 폐교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는 공간을 이용하는 주체들의 협의체에 대표 모임과 자치 운영이 필요한데 아직까지 지금 우리 지역 사회에서는 이 폐교에 대한 어떤 자치나 조례 같은 것들이 제대로 아직 협력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지금 참고 사항에 적힌 대로 이렇게 또 폐교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학부모로서 영유아기 때는 생명의 땀 으뜸 전담해서 잘 자란 우리 아이가 왜 학령기가 되면은 우리의 고민이 시작됩니다. 과연 이 땅에서 내 고향에서 학업을 끝까지 마치고 취업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안전된 취업이 보장된다면 우리 아이가 결혼해서 내 손주까지도 이 지역에서 같이 살아갈 수 있을까? 아직은 이 질문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입니다. 지금의 전남 교육은 교육 및 일자리, 정주 여건, 의료 등 여러 가지 영역에서 대도시와 비교해서 부족합니다. 하지만 내 지역을 떠나 새로운 곳에 가서 다시 시작할 자신은 없습니다. 내 지역 따뜻한 내 품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성년까지 성장시키며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인구 절벽, 지방 소멸, 지역 간 불균형과 양극화가 최고조로 닿는 지금 무엇보다 지역이 살아야 되고 지역이 살려면은 청년 인구가 증가해야 합니다.
청년이 떠나지 않고 혹은 떠난 청년도 돌아올 수 있게 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취업까지 보장이 되는 선순환 구조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래를 준비하고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하여 민간 산학 모두가 함께 아이 키움에 있어서 함께 협치하고 노력해 가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여러분들 이렇게 촌철살인의 포럼 보셨나요? 시간의 효율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굉장히 스피디하면서 내용 있는 포럼 지금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뿌듯합니다. 네, 학부모단체를 대표해서 황현선 학부모연합회 대표님께서 떠나는 전남이 아닌 돌아오는 전남으로 우리가 전략을 함께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 핵심은 교육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어떤 그 전략과 내용, 교육지원청의 역할, 마을교육 공동체의 역할, 지자체의 역할, 또 기업의 대응 투자 정말 절실하거든요. 근데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 정말 교육 전문가 수준으로 생산적인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자, 끝으로 교원단체를 대표해서 신왕식 정교조 전남지부 참교육실장님으로부터 이제는 우리가 함께 전남교육을 이라는 주제의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이렇게 말씀들 많이 해주세요. 저는 정교조 전남지부 창교실장 맡고 있는 신왕식입니다. 누군가는 PPT를 한번 써야 될 것 같다라는 이런 강박관념이 생겨서 네, 아닙니다. 이 주제 던지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답 안 나온다라고 해서 던지지 말라고 했는데 실제로 제가 이 주제 지역을 살리는 교육에 있어서 인재상에 대한 고민을 가졌던 계기는 작년에 급하게 학과 개편을 추진하면서 여수 해양과학고에 해양 레포츠과에 다니던 홍정훈 학생이 이렇게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고요. 올해 초에 청소년 정책 제안만을 하는데 중학생들이 안전한 아르바이트 앱을 좀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개인의 문제로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었구나. 이것을 지역이 또는 기업이 공기관이 이것을 담보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역 살리는 교육의 핵심은 범도민적 협력 체계의 구축을 원활히 하는 것이다라는 것과 함께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재정립이란 표현 썼는데요. 재정립 아닌 것 같습니다. 정립입니다. 지금까지 75년 동안 지역 인재 또는 인재에 대한 저희들의 상의 한 번도 없었어요. 어떤 사람을 인재를 할 것인가. 그러면 75년 동안 우리는 우수한 인재를 지원했던 그 프레임이 아직도 우리에게 유효한가? 저는 다시 한번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방분권 주민자치 시대의 범도민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이 두 가지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고등학생 진학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21년 16,200명인데 일반고입니다. 예, 10,000명이 대학 진학을 합니다. 대학 진학자도 있지만 취업을 바로 적성에 안 맞아서 취업하시는 분도 계셔요. 네. 약 5천여 명이 미취학, 미진로, 미취업입니다. 고등교육기관 대학 졸업자의 65.1%가 취업을 못했습니다. 전남 지역 직업기교 졸업생들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네. 두드러진 게 있죠. 진학률이 좀 높죠. 네. 진학률이 높은 이유는 양질의 일자리가 없어지고 일자리가 감소하다 보니까 더 좋은 일자리를 위해서 대학 진학을 선택하게 됩니다. 약 45%가 직업이 없습니다. 직업계를 졸업했는데 이거는 아직 미간행된 보고서인데요. 서동기 박사님 2022년 지금 준비한 자료입니다. 현장 전문가 면담입니다. 성적 위주 고등학교 진학 풍토 그리고
진학 기피 현상, 지역민들의 일정 정도의 무시가 있습니다. 직업계고 학과와 졸업 후 진로의 연계성도 부족합니다. 항만물류고 아시죠? 광양에 있는 여기 항만물류고 졸업생들이 항만물류 관련된 취업이 거의 전무합니다. 대학 진학률 급격하게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이야 보수 지급 문제입니다. 작년 21년도 3월에 전남 여성가족재단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전남을 졸업한 대졸자 60%가 전남을 떠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일자리를 만드는 인재가 없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실제로 양질 일자리가 없음으로 인해서 60% 이상이 전남을 떠나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그 1447년 세종인행 과시에 인재 등용 양성 그리고 분별하는 법을 이렇게 쓰시오 했는데 강희명이 그때 제 아래쪽만 좀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먼 곳에 있는 인재, 사각지대에 있는 인재에 관심을 가진 적이 없다 우리가. 여기에 좀 포커스를 좀 맞춰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바꾸자 이제. 한 사람이 10,000명을 먹여 살렸던 인재 육성의 우수 인재에서 좀 벗어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모두가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만들었으면 좋겠다. 인재를 만드는 전남이 아니라 인재가 나오는 전남을 만드는 그런 토양을 10년, 20년 정도 준비해서라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 이야기는 누구나 인재가 되는 토대를 구축했으면 좋겠다가 얘기고요. 우수한 인재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 아닙니다. 충분합니다. 대신에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못했던 부분만 좀 나열해 보겠습니다. 교육경비 제가 자료에 실어놨는데요. 각 지자체 교육경비의 집행률을 보시면 고등학교가 대부분 50% 이상일 겁니다. 유초중 학생들이 훨씬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교육경비 집행 내역은 입시와 명문고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지역 중심 교육 과정을 통해서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질 높은 돌봄과 방과 활동 필요합니다. 빨리 넘기겠습니다. 사회 양극화에 따른 돌봄 많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사회 안전망 구축 이런 내용들 좀 더 고민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건 범도민적 교육협력 체계다. 이 교육협력 체계는 양질의 일자리와 교육을 중심으로 해서 주거, 의료, 문화 등 도민의 삶 전 영역에서 변화를 좀 꾀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협력 체계는 공론화 과정을 충분히 거쳐서 인재에 대한 합의를 좀 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광역 기초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현황과 상태를 면밀히 분석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최소 10년 이상의 장기적 로드맵을 가지고 준비했으면 좋겠다. 조직운영 예산 그리고 어떤 교육감, 어떤 도지사가 당선되든 간에 어떤 시장이 당선되든 간에 그 합의한 내용이 그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하는 장기적인 로드맵이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신앙식 참교육실장님께서는 우리 전라남도 교육에서 핵심적인 것은 이제 양질의 교육이 필요하고 그 양질의 교육을 통해서 청년층들이 좋은 일자리를 얻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이런 선순환 구조가 필요함을 다양한 자료와 데이터를 제시하면서 설득력 있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5분의 그 패널들의 아주 명쾌한 발표를 모두 마치고요. 오늘 김대성 연구위원님의 전남 교육 희망을 위한 협력적 교육 거버넌스 구축 방안이라는 기조 발제에 대해서 참석해 주신 5분의 그 패널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의견이나 소회나 느낌이나 대안이나 이런 여러 가지 그 관련 내용을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이 아니더라도 개인적인 입장을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네, 그러면 순서는
우리 전남교육청의 안병모 팀장님부터 조금 전에 발표 순서대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그냥 저절로 조금 전에 그 순서대로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은 3분입니다. 지금까지는 시간 준수가 잘 되었는데 부탁드리겠습니다. 3분 안에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대성 의원님의 발제를 들으면서 많은 여러 분야의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제가 이제 눈에 들어오고 귀에 들어왔던 것은 전라남도청에서 이제 직접 실행이라는 프레임으로 다양한 지역 인재 육성 사업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한편으로는 좀 안타까움도 느껴졌습니다. 이유는 이전의 방식이 이제 교육 지원이라고 하는 쪽은 삼자적 입장에서의 지원이었다면 직접 실행의 프레임으로 갑자기 전환된 것에 대한 아쉬움이었어요. 사실은 그 중간 과정에 교육기관이나 어떤 다른 교육의 공동체와 협력하고 연대하는 프레임이 좀 존재했었다면 지금의 우리의 이 고민이 지속되고 있을까라는 조금 생각이 아쉬움을 통해서 들었던 부분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발제자께서 제안한 바와 같이 지역별 환경과 특성을 반영한 중간 지원 조직의 구성을 실제로는 다수 지자체에서도 지금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그것을 저희도 긍정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향후 지역사회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과정에서 이 자치적인 조직이 중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중간 조직으로서 완전한 자치형 거버넌스와 더불어서 단위 학교의 저희 입장에서는 단위 학교의 자율성과 지원이 확대되어야 될 저희의 역할도 함께 생각하는 내용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편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과정에서 민관학이라고 하는 그 범위를 넘어서서 기업 또는 산업체의 역할과 기능도 저희는 새롭게 정립하고 역할을 만들어내야 되고 협력을 이끌어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함께 해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김대성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에서 많은 공감을 갖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교육 거버넌스가 협력적 교육 정책을 수행하는 것이라는 그런 말씀도 같이 공감을 하고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 학부모, 학교 그리고 각 시도 교육청과 지자체가 그렇게 같이 참여해야 한다는 건데 같이 의견도 공감을 합니다. 근데 지금까지도 많은 그런 공감 관계를 가지면서도 이것을 할 수 없었던 잘하지 못했던 협력적 거버넌스는 다 누구나 지금 하고 싶었지만은 잘하지 못했던 그런 사항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김대섭 박사님께서 그동안 봐 오시면서 왜 저것이 잘 안 이루어졌을까 하는 그런 것을 기억하고 계신다거나 아니면 제언을 해주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한번 이번 기회에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는 제가 생각해 보면 역할이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육자치와 일반자치는 절대 섞어질 수는 없습니다. 예산도 서로 간에 갖고 있어서 섞어질 수는 없는데 역할만 정확하면 그것이 같은 한 목소리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은 학교 내의 일을 잘하시면 되것이고요. 그리고 일반자치는 학교 밖의 일을 잘하면 됩니다. 그래서 학교 내의 일은 교육청에서 하고 학교 밖의 일은 광역지자체나 지방지자체한테 하면 딱 되는데 이게 서로의 영역을 넘어서려 하니까 그게 문제가 되고 서로 간에 협치가 안 되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저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김대섭 박사님도 한번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러면 황현선 대표님 부탁드릴게요. 네, 아까 김대성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제는 민관학이 아니라 민관 산학
통합 거버넌스 구축이라는 거는 알겠습니다. 참 학부모로서도 이 의미가 참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교육에 이렇게 저희가 또 주체로서 이렇게 다가서게 되면은 지금은 현재로서 민간 산학 통합 거버넌스 구축이 지금 저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교육하고 아이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 가장 절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지역과 상생하는 전남형으로서 교육 자치 실현을 위해서 민간 산학 통합 거버넌스 구축이 돼야 된다라고 저도 이 의견에 대해서는 정말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견으로는 아까 그 교수님께서 이제 잠깐 실례로 말씀해 주셨지만은 여러 시나 군 단위로서 교육 경비가 지자체에서 교육청으로 넘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막상 그 교육 경비라는 것이 저희가 알기로도 많으면 많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또 어떻게 생각하면 그게 부족하더라고요. 특히 이제 200억이 넘는 곳은 제가 알기로 몇 군데 없고 지금 저희 여수만 해도 한 150억에서 14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 교육 경비가 지금 사실은 턱없이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만약에 이 교육 경비 이외에 지자체에서 또 교육 경비를 대신할 수 있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어떤 교육적인 지원으로서 일반 자치로서 협력하는 돈이 있을 건데 그게 이제 저희가 시민으로서 학부모로서 봤을 때는 중복 투자가 너무 많아서 좀 그렇게 저희 교육복지라고 하셨는데 이제는 교육복지라는 거는 수요자가 원하는 것을 해줘야지 옛날처럼 그냥 무조건 이거는 이렇게 주는 거다 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받는 게 아니라 이제는 수요자가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것이 진정한 교육복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자체하고 교육청하고 소통하고 좀 협치를 하여서 중복 투자나 그리고 또 중복으로 그런 교육 복지가 사각지대에 있는 곳이나 이런 것이 없도록 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전남 지역 발전의 패러다임의 변화라든지 전남도의 다양한 교육 지원 정책의 변화, 특히 설천년 인재 육성 프로젝트 관련해서 저희들 참 그 전남도가 실시하고 있는 다양한 교육 정책에 대해서 참 모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한편으로는 인재상과 연관돼서 아쉬움들이 좀 많이 남는 정책들이었습니다. 지방 분권 시대에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특히 광역 기초 생활단위 중간 지원 조직 활성화에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기회가 된다면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인재상에 대한 의견도 함께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그 농어촌 교육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 전남 교육의 핵심은 농어촌 교육이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에 좀 연장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저희 협력적 교육 거버넌스 실천에 보면은 해남 북일면의 작은 학교 살리기에 대한 이 성공 사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저도 이제 생각이 일치하는 것에 이 농산어촌 유학에 대한 이런 성공 사례, 그러니까 정주 인구까지 최종적으로 끌어내는 데 있어서 결국에는 이제 관계 인구를 갖다가 늘리는 것에 좀 주목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평소에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관계 인구라는 것은 이제 여기에 보면은 이제 어떤 계획 수립을 해서 선진지 견학을 하고 가이드라인을 구성하고 그다음 뭐 실행까지 이르게 되는 여러 단계들을 거치는데 이 관계 인구라는 것은 해당 지역에 예를 들어서 뭐 농산물을 구입하거나 또는 또 뭐 거기 지역에 어떤 체험을 하거나 이런 것들로 해서 그 지역에 대한 호감도를 계속 이렇게 이끌어내서 최종적으로 이런 식으로 정주하는 이런 사례가 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더욱 다양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섯 분 패널 여러분들이 그 김대성 박사님의 기조 발제에 대한 소감, 의견, 대안, 질문을 해주셨는데 김대성 박사님께서 거의 뭐 이렇게 다섯 분 패널들의 그 발표 내용이 좀 집약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핵심적인 내용을 정리해서 한 3분 이내로 답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내용의 핵심은 일반 자치와 교육 자치 간의 관계 설정이라고 제가 생각이 되는데요. 각각의 어떤 전문성이나 자율성을 확보하면서도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일반 자치와 교육 자치 간의 연계 협력이 상당히 많은 장애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장애를 딛고 우리가 새로운 형태의 패러다임, 그 마음 자세, 태도, 액션들을 취해야 될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짧게 그 큰 프레임 속에서 말씀드리면 그 전라남도의 그 세천 인재 육성 프로젝트는 물론 강보면 차원에 있어서의 공동체 사업과 연동되어 있지는 않지만 거기에는 일선 초중고의 협력이 지금 전제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중요한 것은 어떤 기구를 만들고 어떠한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기존의 이 기구들이 일선 학교나 등등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는 요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인데요. 딱 잘라 말씀드릴 수는 없고 다만 그 어떤 상황과 그 맥락 속에서 접근을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저 그런 상황을 많이 지켜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지금까지 협력적 거버넌스를 못했느냐? 2007년 8년도 상황 이후에 쭉 제가 지켜보면 기본적으로 소통이 안 돼서 그럴까? 아니면 상호 신뢰가 부족해서 그럴까?라는 어떤 개인과 개인, 개인과 조직, 조직과 조직 간의 어떤 문제도 있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그 근저에는 일선 그 자치 그리고 교육 자치에 있어서의 관리적 시스템의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도 내에서도 희망기 육성과가 있지만 타 실국에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도교육청도 물론 교육을 하고 있지만 타 실국의 실과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더구나 일반 행정과 교육 행정안에 있어서의 그 간격을 굽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이러한 관련 시스템을 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고요. 거기에는 그 교육감님과 그리고 그 지사님의 확고한 신념과 명확한 액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끝으로 이제 인재상의 문제를 여쭤봤는데 저도 지역 인재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사실 했거든요. 사실 지역에 대해서 많이 알고 지역을 사랑하고 지역의 발전에 있어서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그 의지와 역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막연하게 제가 지금 지역 인재상을 꾸렸는데요. 아마 그 정도를 좀 더 구체화시켜서 조작한다면 우리 지역의 지역 인재에 대한 측면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단순하게 산토끼냐 집토끼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지역을 잘 알고 지역을 사랑하고 지역의 발전에 기여하려고 하는 의지와 역량을 가진 사람 그렇게 저는 정의하고 싶습니다. 끝으로 이제 그 해남 북일면의 사례를 아주 낱낱하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기존의 순천이나 또는 곡성이 잘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세세한 부분이 있는데요. 한 가지 제안이 든다면 지금 지자체 과 단위로 지금 만들어진 게 고향 사랑 기부제에 관련된 과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고향의 인구 우리 출신의 사람이 자기 고향인 뭐 시나 군 또는 관련 기부를 하게 10만 원을 하게 되면 3만 원 정도에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지역의 특산물로 줄 수 있는 그런 건데요. 아마 이게 상당 활성화될 걸로 생각되고 역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고향 사람제 기부제를 물론 지자체 나름대로 메커니즘이 있겠습니다만 일점쯤 목적성을 좀 부여했으면 좋겠어요. 지역의 교육이랄까, 지역에 있을 학교랄까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더 특화시키는 방안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김대성 연구위원님의 명쾌한 이런 그 패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자, 다음 순서는 우리 이 패널들 5분, 좌장 포함해서 6명, 그리고 기조 발제자 모두 7명의 상호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시간 전략을 위해서 한 두세 개의 질문으로 제한하고자 합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 패널들 기조 발제자 좌장 포함한 상호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는데 오늘 발표 내용에 대한 것도 좋고 아니면은 자기가 몸담고 있는 업무나 조직에서 요구하고 싶은 내용도 좋고 어떤 내용도 좋으니까 지금부터 상호 토론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입을 이렇게 띄시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서요. 제가 먼저 김진남 부위원장님께 좀 간단한 질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내용에서 지금 기존에 전남의 작은 학교 지원에 좀 노력을 해주신 의원님을 비롯한 전라남도 의회에 감사를 드리고요. 사례에서 지금 전국 작은 학교 운영 우수 사례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전국에서 우수하게 운영된 작은 학교와 비교했을 때 우리 현재 전남의 작은 학교들이 혹시 어떠한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또는 혹시 어떤 좀 보완되어야 될 사항이 있다라고 느끼신 점이 있는지 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이제 우리 전남 도내 작은 학교들의 이제 장점이라고 치면은 언제든 우수 학교로 할 수 있는 작은 학교가 많다는 자원이 많다는 것이 이제 하나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해서 우리 전라남도와 그리고 전라남도 교육청, 뭐 또 저희 의회 그리고 이제 각 지자체 주민들까지 전부 나서서 이 작은 학교 살리기 위한 협력적 관계가 잘 구성이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 작은 학교가 우리 전라남도의 하나의 또 특색이 될 수 있을 만큼 전남은 작은 학교가 될 만한 그런 좋은 자원이 넘친다라는 것이 하나의 장점이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작은 학교 우수 사례에 비해서 우리 전라남도가 좀 부족한 부분들은 이제 각 지자체와 교육행정 간에 이제 서로 협력이 좀 부족했던 부분들입니다. 이제 타 지역의 우수 사례들을 살펴보면 이 일반 행정과 교육 행정 간의 이런 협력이 상당히 좀 잘 이루어져 있고, 이제 거기에서는 이제 주민들의 지방자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결합되어서 잘 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신왕식 실장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우리 이제 보면은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교육감님 그리고 도지사님들이 선출이 되고, 그리고 각 지자체의 시장 군수님들이 또 선출이 되십니다. 이렇게 선출이 되시고 나서 기존에 해왔던 정책들과 방향들이 어떤 변화를 주거나 또 중단되거나 이러한 것들이 변수로 작용되어서 지속되지 못하는 것들, 그러니까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장기 프로젝트로 이어지지 못하는 부분들이 또 하나 발목을 가로잡고 있는 부분들이라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패널 간토인데요. 예, 우리 신왕식 실장님께서 제 개인적인 질문입니다만 도청이나 혹은 도교육청에 뭔가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네,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제가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초등학교 교사인데 왜 졸업하고 나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애들 취업 문제에도 고민이 많냐면, 이제 제가 가르치는 제자들이 이제 제가 광양에서 오래 살아서요. 지역 협력업체에 많이 이렇게 다니거든요. 양질의 일자리에 대한 고민도 많고 때로는 이렇게 지역을 떠나야 되는 실정도 많고, 그래서 실제로 희망인재 육성과에서 다른 산업이나 이쪽과 관련된 직업과 관련된 타 실과국과의 연계나 협력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이런 논의들이 정책적인 구상들이 같이 되고 있는지가 그것이 가장 궁금합니다. 예, 저희들이 매년 교육 계획을 수립할 때 전실과에 통해서 자료를 받고 협력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협력이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산학 학교에서 공공기관 체험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주에 있는 혁신도시나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나주에 있는 혁신도시나 저희들이 출연기관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공공기관 근로 체험을 갖다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좀 더 확대해서 민간 기업과도 좀 저희들이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취업에 관계된 것을 갖다가 미리미리 자기들 진로에 대해서 미리미리 체험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들을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하나 더 네. 말씀드리는가요? 예. 네. 아니 딱 맞춘 듯이 제가 두 분에게 질문할 것을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요. 전라남도 교육청에서 지금 학생 교육 수상 관련해서 준비를 잘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전 개인적으로 이게 전남 학생 교육 수당을 교육청에서 주는 게 맞는지에 대한 고민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을 월 20만 원씩 지급해서
인구 유출을 막고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리고 이 경비가 실제로 꽤 많은 거의 한 5천억 정도 되는 이 경직성 경비가 발생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고민도 좀 있어서요.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계획하고 있는 내년도 소요 예산은 약 580억 수준에 해당이 되고요. 일단 자체 예산으로 장기간 유지는 가능한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더 장기적으로는 사실 타시도에서도 지금 저희 전남의 지급의 결과를 지켜보고 있고 저희가 이것을 진행을 하게 됐을 때 여러 시도가 함께 진행을 할 개연성도 함께 가지고 있어서요. 그 이후서부터는 이제 국책 사업으로의 연계까지 함께 염두에 두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타시도에도 이와 같은 지원 사업이 이렇게 모색이 되고 직접 적용이 되고 있는데 뭐 포퓰리즘이라는 그런 논란 속에서도 또 어떻게 보면 또 교육적으로 또 바람직한 방향이기도 하고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교육 수요자의 동의를 협조를 구하는 것이 또 필요하겠죠. 네, 이상으로 우리 패널 상호간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우리 플로어에 계신 여러 우리 방청객 여러분들이 2시간 30분이 넘는 시간 동안 끝까지 자리를 지키면서 뜨겁게 오늘 이 포럼을 성원을 해주시는데 우리 그 플로어에 계신 참여자 여러분들이 우리 앞에 있는 그 패널이나 기조 발제자나 좌장한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 것 같아요. 뭐 질문도 좋고 아니면 개인적인 의견도 좋습니다. 아니면은 특정한 분을 지정해도 좋고 아니면 이제 이렇게 일괄로 단체로 그 질문해 주셔도 좋고요. 자유 발언대 형식으로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플로어에 계신 여러 방청객 여러분들에게 말씀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탄 없이 부담 없이 의견 개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본인 소개를 해주시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앞에 동초등학교에서 현재 교장을 하고 있는 이봉선입니다. 오늘 이렇게 전남교육희망 포럼 자리가 마련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 있게 생각하고 저는 좀 많이 들어보려고 왔습니다만 듣는 과정에 좀 저의 생각이 조금 있어서 여러분하고 좀 관련돼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말씀드리는 과정이 중복이 되고 섞여져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거 좀 감안하고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아까 김진남 토론자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중에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우선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까 학교장의 결정권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현재 학교에서 학교장의 결정권을 어떤 부분을 결정권으로 보느냐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한번 생각해 볼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고유 권한이 있어요, 학교장에. 물론 결정을 하는데 가장 최종적으로 마지막 결정에 예스를 해야 될 부분은 학교장이지만 그건 단지 예스일 뿐이고 그 결정하기 이전까지 이 과정이 굉장히 많은 시간이 들고 그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학교장이 말하는 그 결정은 학교장 개인의 결정이 아니고 직원들이 함께 수기해서 만들어낸 그 과정에 공감해주는 결정이거든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다른 사람들은 오해를 할 소지가 있겠다라는 말씀에서 좀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윤재광 패널님께서 아까 그 희망인재 육성 지원팀에 계신다고 했는데 학교와
학교 밖의 교육 지원이 구분되어져서 잘 이루어지면 되지 않냐라는 말씀을 하셔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조금 충격이었습니다. 그 부분 듣고 왜냐하면 현재 학교 교육의 주체자로 같이 들어와 있는 학부모들은 학부모이기도 하지만 지자체에서 또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계시는 일반 시민이고 국민이고 다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과 연계되어 있는 어떤 교육과 관련된 부분들이 학교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하고 다 관련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게 인재상하고도 좀 관련이 있는데요. 그 윤재강 패널님께서 현재 속해 계시는 그 팀에서 하고 계시는 희망 인재 육성 지원단이라는 게 있죠. 있지 않나요? 제가 알기로 2021년에 그 100인의 지원단을 구성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2019년부터인가. 그래서 그 지원단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로 구성이 돼 있는가 궁금해서. 추진위원회에서 177명이 있습니다. 네네네. 네. 근데 그 추진위원회 위원단 속에 보면은 실제 교육 현장에서 있는 사람들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 안에. 그러니까 전부 다 일반인들로 다 구성이 되었었고,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제가 왜냐하면 그 관련 팀에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직접 그 희망인재 육성 지원팀과 면담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때 그 요청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가 아까 그 글로벌 해외 관련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선정할 때 어떤 아이들을 선정할 것이냐. 그 전까지 예를 들어서 수요자 중심으로 학부모가 원해서 신청을 하면 무조건 다 선정해 주는 그런 그 사업이었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조금 열악한 가정에 있는 아이들도 많이 좀 소외가 됐었고 그다음에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도 그 아이들은 오히려 여건이 좋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런 아이들도 전부 다 좀 빠져 있는 상황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좀 건의를 드려서 그 아이들이 선정될 수 있도록 이제 좀 퍼센트가 확보가 됐었는데 굉장히 부족하죠. 그것마저도. 제가 드릴 말씀은 그런 선정 과정에서 학부모들이 다 원한다고 그냥 그 어떤 선정해 주는 것보다는 이 아이들이 외국에 가서 뭔가 견문을 넓히고 와서 우리 지역에 어떻게 다시 그 배움을 거꾸로 지역에다가 쏟아 부을 것인가까지 장기적인 부분을 좀 생각을 하셔서 좀 선정하는 게 낫지 않을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큰 예산을 들여서 보내는데 그냥 일시적으로 외국에 가서 배우고 와서 이 아이들은 결국 다시 또 전남을 떠나는 아이들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 아이들이. 그런 부분도 조금 한번 생각해서 이 아이들의 어떤 의식 부분 왜 이 아이들이 전남에 남았을 때 어떤 부분들이 이 아이들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그런 역량도 조금 미리 사전에 좀 교육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네, 또 남았습니까? 네, 두 개가 남았는데. 이제 뭐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그 항현선 학부모 연합회장님께서 그 교육복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수요자가 요구하는 것이 교육복지가 아니냐라고 물론 큰 테두리 안에서는 수요자의 의견을 반영한다는 부분을 저는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이제 수요자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교육복지라고 했을 때의 어떤 단점은 있지 않을까 잘못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은가 이게 보편적인 교육복지를 뛰어넘은 개인이 내가 원하면 다 누릴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도 갖게 하지 않을까라는 좀 의구심이 들어서 그런 부분을 조금 짚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아유 뭐 그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뭐 이제 제가 볼 때는 아주 현장감 있는 그런 의견을 개진해 주셨기 때문에 그 우리 패널 분들이 많이 학습하는 기회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그럼 해당되는 우리 패널 선생님 여러분들이 발표 좀 부탁드릴까요? 저도 이렇게 시간 제한을 안 받을 줄 알았으면 다음부터는 이제 방청석에 앉아서 질문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교장 선생님 먼저 죄송합니다. 아까 이제 제가 막판에 이제 사실 소개하고 싶었던 게 더 많이 있었는데 이제 시간 제한 때문에 이제 중간에 앞에 말을 좀 자르고 하다 보니까 좀 말씀드린 게 놓쳤는데요. 이제 우리 일선의 교장 선생님들께서 얼마나 많은 하나의 어떤 결정을 하기까지 수많은 그 수기 과정을 거치고 여러 이런 절차들을 통해서 결정을 하시고 고생을 해주시는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기본적으로 도의회 의정 활동을 할 때 저희 교육위원회 상임위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저는 교권 회복을 좀 주장을 하는 편입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일선에 이제 교장 선생님들께서 어떤 뭐 결정권을 크게 가지시고 어떤 전횡을 휘두르신다든지 그러지 않는다고 있는 것은 너무 제가 잘 알고 있고, 이제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던 것은 이제 이 작은 학교에 적합한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 이제 이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어서 아까 이제 그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네. 저도 아까 시간 제한 때문에 제가 말하는 교육복지는 일선에서 학부모님들하고 보면은 어떤 아이는 예체능이 재능이 있는데 그 학원을 가고 싶은데 그 학원비가 없어서 이제 예를 들어서 그걸 학원 수강권으로 복지로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말하는 거는 수요자 중심이 돼야 된다는 말이지, 뭐 수요자가 뭐 아까처럼 그런 해외부터 해서 뭐 모든 거를 해달라고 해서 그런 거를 해주라는 게 아니라 이양의 교육 복지로 그 주실 거면 그 사람의 그 요구나 그거를 보고 주십사 하는 의도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네. 예, 교장 선생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제가 그 학교 내 학교 밖 이렇게 해서 구분한 것은 저희들이 이제 광역 행정을 하다 보니까는 예산을 부분을 갖다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만들어진 것이, 그래서 이제 거버넌스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행정협의회가 만들어져 가지고 학교 내외에서 할 수 있는 것을 같이 해보자. 그래서 교육청에서 50% 되고 우리 도에서 50% 내고, 또 도만 내면 좀 그러니까 시군도 너희도 한 25% 돼. 그렇게 해서 도, 시군, 교육청이 같이 하는 사업을 만들어보자 하는 것에서 해서 교육행정협의회가 만들어지고 있고, 지금까지 계속 14년부터 계속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산을 서로 간에 갖고 있는 사업들이니까는 원칙적인 것은 정해야 되지 않겠냐. 원칙적인 건 사업하는데 그걸까지 계속 그렇다가 서로 간에 우리도 요구하고, 우리도 교육청에다도 요구합니다. 또 교육청도 우리한테도 요구하고. 근데 그게 갈수록 많아집니다. 갈수록. 그래서 그러면 뭔가는 서로 원칙을 좀 정해놓고 하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씀을 드렸었고, 아까 추진위원회 그 177명에 대해서는 교수님 제가 다시 들어가서 한번 그것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교육 관련자가 한 명도 없다는 것은 저도 반성을 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그 50명 보냈을 때 30%가 지금 취약계층으로 해서 뽑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 건의해 주셨던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많이 반영해서 취약계층 학생들도 그런 경험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 문을 더 열어놨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주 전문적인 질문과 명쾌한 답변이었습니다. 예, 또 우리 그 플로어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 저기 손 드신 네, 예. 어디 누구라고 하면 누구 편이 될 것 같아서 저는 전남에서 공부하고 전남에서 일하고 전남에서 거주하고 있는 서남원입니다. 먼저 그 김진난 의원님, 그다음에 윤재건 과장님, 안병모 장학관님한테 공통적으로 그 질문 또는 제안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뭐 예산의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불안 문제도 그렇고 이러는데 저는 곡성의 중간 지원 조직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직 도교육청과 도청은 중간 지원 조직이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전국 최초로 도교육청과 도청이 중간 지원 조직을 만들어서 별도 출연 기관을 두거나 아니면 지금 있는 출연 기관을 활용하거나 해서 출연 기금을 내고 거기에서 양쪽에 그 직원들을 파견하고 또 필요하면 민간의 직원들을 채용하고 하면 훨씬 더 도지사나 교육감이 선거에 의해서 바뀜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상당히 안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예산 운용에 불편함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출연 기관을 두면 출연을 해서 그 안에 자체 예산 시스템으로 충분히 각종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원님도 계시니까 의원님께서 도의회에서 예산 부분이라든가 사무감사위원 부분에 좀 탄력적이거나 좀 허용적으로 해주면 충분히 전국 최초의 중간 광역단위 중간 지원 조직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제안을 해봅니다. 생각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이 질문에 대해서는 한 분만 대표로 지금 시간이 지금 굉장히 촉박하기 때문에 지금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대표로 한 분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도교육청 한병모입니다. 예, 일단 지금 패널 플로어에서 요청해 주신 것을 공식적으로 답변은 어려우시다는 거는 다들 잘 아실 것 같아요. 정책적으로 결정이 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한다 안 한다라고 제가 제 입장에서 현재 답변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간 조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도교육청 입장에서는 충분히 숙고를 할 것이고 검토도 할 예정입니다. 다만 그 구성 방식이라던가 여러 가지 운영에 대한 부분이나 실제로 이것이 신설이 될 것인가에 대한 것도 사실상 정책적으로 현재 결정이 아직 마무리가 된 상황이 아니라서요. 공식적인 답변은 일단은 좀 거두고요. 중간 조직이 그런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 기대감은 충분히 갖고 있다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더 많은 분들이 의견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되지만 마무리를 해야 할 시각이 이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이쯤에서 좀 아쉽지만 마무리를 할까 하는데요. 오늘 기재발제를 해주신 김대성 연구위원님과 또 5분의 패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무엇보다도 3시간에 걸친 이 열띤 포럼을 끝까지 참여해 주신 플로어의 방청객 여러분들의 이 뜨거운 열기에 대해서 정말 좌장으로서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우리 전남교육이 새롭게 도약하는 생산적인 시간이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영국의 역사학자이자 철학자인 아놀드 토인비는 역사연구란 책에서 유명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계 변화에 적절하게 응전을 한, 그래서 도전과 응전이라는 말을 거기서 했는데 응전을 한 민족은 끝까지 살아남는다. 우리가 이 21세기의 이 위기의 전남교육의 이 새로운 도전에 현명한 응전을 함으로써 21세기의 주도적인 우리 전남교육의 청사진을 밝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그 제2부 순서 그 패널 토의 시간을 모두 정리하고자 합니다. 끝까지 참여해 주신 여러분 모두 우리 전남교육을 위해서 함께 고민하는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다음 기회에 또 더 좋은 자리에서 만나 뵐 기회를 약속하면서 모두 2부 순서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포럼을 여러 차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열띤 토론은 처음입니다. 오늘 참석해주신 패널 여러분들과 진행을 해주신 이병환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포럼이 우리 아이들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전남 교육가족의 생각과 희망을 모으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18번째 전남교육 희망 포럼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